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등에 뭔가를 지고 걷는데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누군가 하나 더 얹습니다. 또 걷다 보니 또 하나 얹힙니다. 어느새 허리가 휘고 무릎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짐들 중에 정말 내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누가 시켜서 든 짐, 눈치 보여서 떠안은 짐, 내가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진 짐. 그 중에 진짜 내 몫인 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돌아보면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체면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짊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져야 할 짐이었나? 왜 나만 이렇게 무거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볍게 사는 거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하지 말라. 처음 들으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더 갖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욕망만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도 책임도 걱정도 내 몫이 아닌 것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 짐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삶을 흉내내다가 결국 자기 삶을 찾은 러시아 귀족,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레빈이라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이라는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전혀 다른 두 이야기. 하지만 묘하게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욕심을 버려라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경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집니다. 어릴 때는 공부라는 짐을 집니다. 학교 가고 시험 보고 성적 받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짐. 그 다음에는 직장이라는 짐을 집니다. 돈 벌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상사 눈치 보고 동료와 경쟁하고 실적 맞추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라는 짐을 집니다. 배우자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 경조사 챙기고 부모님 봉양하고 형제 문제 해결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짐이 기다립니다. 건강관리라는 짐, 노후 자금이라는 짐,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짐, 손주까지 봐야 하는 짐. 평생 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진 짐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짐들 중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사회의 기대로, 체면 때문에 그냥 떠안게 된 것이었을까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서부터가 남의 몫인지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남의 짐까지 자꾸 떠안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일까지 걱정합니다. 심지어 손주의 미래까지 내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까? 손주의 성적이 오릅니까?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다. 남의 짐을 대신 들면 잠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작 짐의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그 사람의 짐이 아니라 내가 떠안은 짐이니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 남의 삶을 흉내내다가 결국 자기 삶을 찾은 사람. 러시아 소설 속 인물 레빈입니다. 19세기 러시아.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 이 소설의 제목은 안나 카레니나이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은 안나가 아닙니다. 콘스탄틴 레빈.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레빈은 러시아 귀족입니다. 시골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빈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화려한 귀족들이 있습니다. 사교계에서 춤추고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세련된 문화를 즐깁니다. 레빈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는 도시 생활을 시도합니다. 사교 모임에 나가고 귀족들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꾸 실수합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시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못 사는 걸까? 레빈의 고민은 소설 내내 계속됩니다. 그는 사업에도 손을 대보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학문적 글도 써보려 합니다. 다 안 됩니다. 다 어색하고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후반부에서 레빈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농부들과 함께 들판에서 일합니다. 귀족이 농부들과 함께 낫을 들고 밀을 베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낍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손을 움직이고 땀을 흘립니다. 그때 레빈은 깨닫습니다. 나는 저 화려한 귀족들의 삶을 원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저렇게 살아야 옳지 않을까 하고 착각했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이 레빈을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삶을 흉내 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삶, 시골에서 농사 짓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소설 마지막에서 레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의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 일상에, 내 노동에, 내 가족에게 있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여기서 겹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하지 말라. 레빈이 욕망한 것은 사실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사교계, 세련된 귀족 문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레빈의 몫은 시골의 땅, 농부들과의 노동, 가족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소설 전체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레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삶을 욕망합니다. 저 집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해야 성공이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착각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품은 욕망입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 평생 지칩니다. 레빈처럼 내 몫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평생 남의 짐까지 떠안고 살아오셨습니다. 레빈처럼 남의 삶을 흉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명절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삶습니다.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 차려놓으면 먹는 사람들은 금방 먹고 일어납니다. 설거지는 또 혼자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 한마디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내 업무가 아닌 일. 동료가 안 하면 내가 떠안았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내가 수습했습니다. 상사가 던진 일은 무조건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의 책임이니까. 내가 안 하면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자기 몫이 아닌 일들을 끝없이 짊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취업 걱정, 자녀의 결혼 걱정, 손주의 교육 걱정,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 사이의 문제까지 다 내 일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밤에 눈이 떠지면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일까? 며느리는 왜 나한테 그러는 걸까? 손주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 걱정들 정말 내 몫입니까?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몫입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며느리의 몫입니다. 손주의 미래는 손주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괴롭힌다. 남의 짐을 대신 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정작 그 짐의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원래 그 사람이 져야 할 짐인데 내가 대신 들어버렸으니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걱정들 중에 진짜 내 몫은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쓰겠어?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신경 쓰는 겁니다. 부모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신경 쓴다고 그 상황이 나아집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상황은 상황대로 흘러갑니다. 그 걱정이 바꾸는 건 오직 나의 건강뿐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고 혈압이 오르고 남의 짐을 대신 지는 대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1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 아틀란티스? 전설 속의 바다 및 도시입니다. 영화는 이 전설의 도시를 찾아가는 탐험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마일로 대처, 젊은 언어학자입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다들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가 마일로에게 제안합니다. 아틀란티스 탐험대를 꾸렸다. 당신이 고대 언어를 해독해달라. 마일로는 탐험대에 합류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군인, 기술자, 의사, 폭발물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틀란티스를 발견합니다. 바다 및 거대한 동굴 속에 고대 문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놀라운 도시입니다. 거대한 크리스탈이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을 살며 평화롭게 지냅니다. 마일로는 감동받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이 문명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탐험대의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크리스탈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탐험대의 대장 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크리스탈 하나면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되든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크리스탈은 아틀란티스의 심장입니다. 그걸 빼앗으면 도시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지만 로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입니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한 겁니다. 결국 로크는 크리스탈을 빼앗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공주를 인질로 잡고 탈출하려 합니다. 마일로는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때 탐험대의 다른 멤버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지만 아틀란티스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결국 마일로와 동료들은 로크를 막습니다. 크리스탈을 되돌려 놓고 아틀란티스를 구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마일로는 아틀란티스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인정도 포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어학자입니다. 이 문명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자기 몫을 선언한 겁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로크가 욕망한 건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크리스탈, 그건 아틀란티스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로크는 그걸 빼앗으려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마일로는 자기 몫을 알았습니다. 그의 몫은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몫은 학자로서 문명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몫을 지켰고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울립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진짜 내 몫인 건 무엇이고 남의 몫인 건 무엇입니까? 그 경계가 명확합니까? 지금까지 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빈, 남의 삶을 흉내내다가 자기 삶을 찾은 사람. 마일로, 남의 것을 욕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둘 다 내 몫을 알았습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그었습니다. 레빈은 모스크바 귀족들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일로는 부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자기 몫을 붙잡았습니다. 레빈은 시골의 땅과 가족을, 마일로는 학자로서의 사명을, 그 선택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유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자유는 모든 걱정을 안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닌 걱정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몫과 남의 몫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계를 어떻게 긋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자녀의 선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를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마음가짐 뿐입니다. 그것만이 내 몫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작스레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인생입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 어떻게 살든, 그건 자녀의 몫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닙니다. 둘째, 남의 평가입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삶을 내 기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셋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오직 지금부터의 시간뿐입니다. 넷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손주들 앞에서 창피하면 안 돼. 자식들에게 패 끼치면 안 돼. 이런 생각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내가 안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부탁해도 됩니다.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짐의 경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일과 남의 일을 종이에 써보기.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씁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씁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을 하나씩 분류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오른쪽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탁받았을 때 이건 내 몫인가? 한 번 더 묻기. 누군가 뭔가를 부탁하면 바로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걸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 질문만 던져도 절반은 사실 내 몫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 5분 걱정 내려놓기 시간 갖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걱정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그 한마디가 밤잠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오늘은 이것만 내려놓는다 선언 하나씩 하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아들 걱정 안 한다. 오늘은 며느리 일에 신경 끈다. 오늘은 손주 성적 생각 안 한다. 작은 것 하나,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도움 요청하기. 혼자 해야 해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짐을 덜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욕망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은 욕망하지 않아도 된다. 내 몫이 아닌 것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내 몫이 아닌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레비는 남의 삶을 흉내내다가 자기 삶을 찾았습니다. 마일로는 남의 것을 욕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생 남의 짐까지 짊어지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체면을 위해,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 한마디로 수십 년을 버텨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렇게 버텨오셨기에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걱정을 혼자 안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남은 삶은 여러분의 몫만 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인 짐들 중에 오늘 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어깨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